다다음 주. 몰입은 얘들아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고 다다음 주부터 몰입이야. 알겠지? 자, 요거 일단은 미분계수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여기 주제가 뭐냐면은 미분계수야 얘들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사실 정리 자체는 다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메모를 하면서 들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노트에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괜찮고. 근데 요거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요거보다는 프린트가 훨씬 나을 거야. 자, 요거 내가 나중에 컴퓨터로다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줄게요. 자, 일단은 미분계수 들어갈 건데 요거 자, 요런 순서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자, 요런 순서대로 한번 좀 가보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거지만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이 미분이라는 게 사실 직선의 기울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점을 연결을 해서 기울기를 따진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자, 그냥 편하게 봐봐.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지,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A점, B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잡잖아. 잡았을 때 요 선분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요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해주면 돼. 요 기울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 길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의 이 비율을 보면은 그게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요렇게 나오겠지? y2-y1. 그래서 요렇게 써주는 거고. 그래서 요거 기울기를 생각을 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사실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한글로 써줘도 되는데, 그 x 증가량이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 세모 x라고 많이 써. 요런 거 좀 본 적 있나? 세모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을 요거 세모 y라고 쓰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를 델 x라고 읽는다. 델 x분의 델 y야. 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요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 요게 기울기지, 그치?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y1이랑 y2는 함수값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뭐 y는 fx라는 함수로 설정을 해주면 얘를 요렇게 써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울기야. 알겠죠? 요런 게 이제 기울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직선은 그러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따지면 되잖아. 근데 너네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곡선에서의 기울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곡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직선은 기울기를 쉽게 따질 수 있는데, 뭐 요렇게 곡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요런 곡선이 있다. 요거 지금 잘 들어야 돼. y는 fx라는 요런 곡선이 있어. 그러면은 이 곡선상에서 이 곡선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데, 먼저 이 곡선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거는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내가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뭐 여기를 뭐 A점, B점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A, B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기울기를 구한다면은 이 곡선에서의 전체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말하면은 곡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는 이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여기 끝점을 잡아서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이렇게 끝점을 잡아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 기호를 한번 써보자. x1, fx1
x2, fx2 이런 식으로 잡아서 평균 변화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율도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델 x분의 델 y.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변화율을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어. 자,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은 이런 예시를 좀 들어줄게. 거기 이제 프린트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시를 하나 좀 찾아보자.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그 400km를 4시간 만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여기를 이제 시간이라고 할게. 이쪽은 시간이라고 하고 이쪽에 y축을 거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 내가 4시간 만에 간다라고 치고요. 뭐 400km로 갔다라고 할게.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4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이야. 원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4시간 동안 400km를 가니까 당연히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평균으로 생각하면 1시간에 100km를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있어.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근데 모든 속도를 항상 100km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가 있니? 말이 안 되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야, 도로가 좀 막 뚫리면은 좀 빨리 갈 것이고, 중간에 좀 지치면 휴게소에 들렸다가 갈 것이고, 도로가 막히면은 좀 늦게 갈 거 아니야.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을 보면 1시간당 100km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럼 평균 변화율로 보면은 당연히 이건 되게 이상적인 거고.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가겠냐고. 실제로는 이렇게 못 갈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길이 막히면 이렇게 좀 천천히도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고속도로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빨리도 갔다가, 만약에 좀 힘들어. 그럼 휴게소에서 이렇게 좀 지쳐서 이렇게 쉴 수도 있겠지. 휴게소 같은 데서. 길이 많이 막혀. 좀 많이 걸렸어. 이렇게. 그러다가 좀 뻥 뚫려. 그럼 갑자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 쉬다가 1시간 만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반대로 거의 한 3시간 동안 거의 다 갔는데 마지막에 길이 막혀서 좀 천천히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평균 변화율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변화율은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여기 수원을 거쳐서 간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수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전체적으로는 1시간당 100km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원에서도 1시간당 100km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수원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원이야. 수원을 딱 들어갔어. 시작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원의 끝이야. 요거 그냥 편하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수원이 시작을 했고 요 부분에서 이제 수원이 끝났어. 그러면은 만약에 수원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런 평균 변화율을 다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것도 내가 더 정확한 속도를 구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을 지나가는데 우리 학원 앞을 딱 지나갔을 때의 그 순간적인 속도, 만약에 이런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는 구할 수가 없잖아. 설명이 의도가 이해가 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구하고 싶으면은 요 구간의 길이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 구간의 길이를 계속 줄여 나가면서 속도를 구하면은 그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그게 미분이야. 자, 설명을 더 해줄게. 일단 개요는 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평균 변화율의 한계점은 분명히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도는 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개념을 더 발전을 시켜서
미분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써. 뭐 아까처럼 생각하면은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거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길게 그려주고 y는 fx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곡선에 끝점을 연결한 다음에 요 빨간색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고 싶다고. 자, 다시 말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서울이라고 치고 여기를 부산이라고 해도 괜찮아.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도 중요한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자. 거기 책에 보면은 잠깐만. 뭐라고 써놨니? 거기서 A, FA라고 써놨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점을 여기를 이제 B점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X, FX라고 잡을게. 이렇게. 그러면은 AD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요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B점을 조금씩 당겨와. 그러니까 이쪽으로 점점 붙이는 거야. 저 B점을 점점 당겨서 내가 만약에 B를 여기까지 당겼어.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이걸 갖다가 점점 더 이렇게 당겨봐. 자, 여기까지 당겼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좀 더 당겨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이 B점을 점점점 이 밑으로 내려가서 최대한 이 A점 옆에다가 가까이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B점을 점점점 A 쪽에 가깝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배운 개념이야. 요걸 뭐라고 부르지? 점점 가까워지는 거. 극한. 그래서 미분에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말할게. 지금 이 평균 변화율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이 점을 계속 이렇게 당겨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을 당겨서 A점 바로 옆에다가 딱 붙였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요거를 수식으로 좀 한번 써보자. 되게 중요한 설명이니까 잘 들어야 되고, 요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방금 얘가 얘기한 거를 요렇게 한번, 자, 직각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 잠깐만, 여기를 이제 X라고 하자. 여기가 X축이고요. 그러면은, 자, 좀 천천히 합시다. 여기가 A지. 그치?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A가 되죠. 맞니?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러면 여기 파란색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 Y좌표가 FA고 여기 좌표가 FX잖아. 그래서 Y좌표끼리 빼주면 되니까 FX-FA야.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잠깐만,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여기가 델 X고 여기가 델 Y거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X 증가량이 0으로 갈 때 델 X분의 델 Y. 요거 설명이 이해가 되니? 자,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요 점을 계속 가깝게 당긴다는 게 핵심이거든. 당겨서 여기 옆에다가 차삭 붙인단 말이야.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옆에 붙인다는 개념이 바로 요거야. 리미트 델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를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자, 이 길이가 계속 줄어드는 거지. 이 길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여기 x좌표가 계속 a 쪽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x가 a로 접근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b점에 x좌표가 여기 있는 a점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델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x가 a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붙는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델 x라는 거는 여기 x-a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x-a 분의 여기 y 증가량은 요거지. 그치? 요거니까 fx-fa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요걸 갖다가 미분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걸 미분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래서 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를 미분 계수라고 불러. 미분 계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일단은 요걸 먼저 좀 쓰자. 자, 그러니까 점 A에서의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거를 요렇게 써도 괜찮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은 서로 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한다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퀄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면서 순간 변화율이고, 요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F에다가 FA가 아니라 F 프라임, 여기 점을 하나 찍어. F 프라임 A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설명 이해가 돼? 자, 다시 말할게. 원리대로라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만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야. 갖다 붙여서 극한을 이용해서 접근을 시킨다고. 극한을 이용해서 이 점을 여기다 옆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다 같은 얘기고,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불러. 잠깐만. 이렇게 써도 되고, A에서의 미분 계수. 다 같은 말. 이거 다 같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다 같은 얘기야. 그걸 F'A로 나타낸다. 요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식은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 요거.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요거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일단은 요렇게 쓰는데, 요거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서도 한번 해볼게. 요거를 델 X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H라고도 많이 쓰거든? 자, 여기를 H로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X 빼기 A는 X의 증가량인데, 이 델 X라는 기호를 잘 안 써. 그래서 여기를 H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다시 봐봐. fx잖아. 근데 x 빼기 a가 h면,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지. x를 a 더하기 h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면은 여기가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뀐다. 똑같은 표현인데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꿀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를 h로 설정해. h로. 그래서 이렇게 h로 설정을 하면은 x는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fx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지금 이 점을 여기다 붙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가로의 길이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0으로 보내. 가로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x가 a로 가는 거랑 가로의 길이가 0으로 가는 거랑 서로 같은 거거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돼? 얘를 이렇게 0으로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0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h가 들어가. 왜냐면은 x 빼기 a를 h로 바꿨으니까 h가 들어가고,
fx 자리가 요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 f a 더하기 h 빼기 f a.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랑 요렇게 표현하는 건 서로 같아. 알겠지? 이게 다 미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 똑같은 내용이야. 정리가 좀 되나? 설명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다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간단한 예시를 좀 몇 개 한번 구해보자.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몇 개 한번 구해보면은, 예시는 좀 쉬운 걸 한번 들어보자. 너무 어렵지 않게. 자, 아주 간단한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x가 3x야. 근데 미분계수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f'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보면은 f'2라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요 극한값을. h분의 f2 더하기 h 마이너스 f2. 야, 지금 설명 따라왔냐? 괜찮아? 애들이 이렇게 다 집중력이 나간 거 같지? 따라오는 거 맞지? 자, 요걸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다면은 여기 함수값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대로 넣어서 가. 그러면 답이 3이거든. 근데 얘는 사실 당연한 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이잖아. 그 기울기가 언제나 3이기 때문에 요 미분계수도 3으로 나온다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보자.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곡선을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곡선이잖아. 그러면은 이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에서 f'2를 구한대.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 자, fx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x가 2일 때 여기가 2라고 하자. 2일 때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요 뜻 자체는 x가 2일 때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요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요게 미분계수라는 거야.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약분까지 다 해주면 요거 4로 수렴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있잖아. 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4라고. 신기하지 않아? 별로 안 신기해? 이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니? 처음 보는 거잖아. 곡선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미분계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거기 책에서, 시간 너무 많이 나오는데? 55쪽으로 가봐. 토요일도 좀 많이 해야겠다. 55쪽으로 가봐서,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문제를 더 한번 좀 풀어보자. 아니다. 54쪽에 그냥 거기 개념 체크 한번 좀 풀고 있어봐. 54쪽에 기본적인 거 문제 한번 해보자. 54쪽에 개념 체크 풀어봐. 숙제는 그냥 계속 수1에서 내줄게. 지금 숙제는 뭐 내줄 수가 없잖아. 진도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서 숙제는 그냥 수1에서 계속 내주는 걸로 하고 진도는 숙제에서 나가자. 이분 쪽에 설명은 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직선에서의 기울기인데 곡선에서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얘들아, 그 숙제도 미리 얘기를 좀 해보자. 끝날 때가 다 돼가서. 잠깐만. 얘들아, 여기 앞에 좀 봐봐. 지금 수투에서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 얘들아, 뭐 지금 나간 게 없잖아. 나간 게 없으니까 내줄 수가 없고, 숙제는 그냥 수1에서 좀 내줄 건데, 우리 시험을 보는 게 지수로 끝까지 시험을 볼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삼각함수 바로 전까지. 그래서 내일 모레잖아. 어느 정도 내주면 적당할까? 뒤에 연습 문제까지 다 하는 건 양이 좀 많으니까 연습 문제를 좀 빼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줘도 괜찮겠니? 여기? 그러니까 실전 마무리 여기는 좀 뺄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4단원까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여기 실전 마무리 바로 전까지. 네, 카톡에다가 올려줘. 어? 몇 쪽이에요? 요게 49쪽. 49쪽이고 내가 카톡에다 올려줄게. 알겠지? 자, 요건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그 프린트 나눠준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뭐 정리는 못했지만 좀 몇 번 읽고 와. 토요일 올 때까지 읽어봐. 무슨 내용인지 계속. 자, 요거 한 5분 남았는데 몇 개만 한번 좀 해보자 같이. 자, 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이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x값이 이렇게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직선의 기울기처럼 생각하면 돼. 선분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지금 x가 2부터 a까지 증가를 한 거지. 그럼 x 증가량은 당연히 a-2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그러면 FA에서 FE를 빼주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넘겨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4a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x가 이만큼 증가하고 y가 이만큼 증가했다고. 그래서 요거 평균 변화율을 4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x값이 이렇게 변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변하고 그랬을 때 그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서로 같다는 내용이거든. 자, 그럼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평균 변화율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x 증가량은 4지. 그치? 4칸만큼 늘어난 거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우리 좀 아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2가 될 거야. 평균 변화율은 2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자. F'A라는 것은 너네가 요 수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내가 웬만하면 외우라는 얘기 안 하는데 요거만큼은 반드시 외워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요게 x 증가량이고 요게 y 증가량이고 요렇게 나오는 원리는 아까 전에 그래프로 좀 보여줬는데 집에 가서 그래프도 다시 한번 좀 그려봐. 자꾸 그리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보고 아무튼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자,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h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다 해줘야 돼. 지금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니까 요런 식으로, 그치?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가서 h가 이렇게 식으로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치?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리미트 0으로 갈 때 2a 더하기 h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h가 0으로 가니까 2a로 갈 거야. 근데 요 미분 계수랑 이 평균 변화율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의도는 좀 알겠어?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를 너무 못 줬다. 아까 극한에서 문제를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근데 솔직히 극한에 그 끝에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었어?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얘들아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토요일날 수업 있잖아. 그러면 자, 토요일날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나가야 돼. 토요일날은. 그래서 토요일날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갈 거고 화요일날 올 때까지 여기를 좀 숙제로 좀 내줄게. 여기를 숙제로 좀 내주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수2가 아니라 수1을 나가자. 수1에서 지수로고 좀 최대한 풀어주고 토요일날 수1을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여기까지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뭐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토요일은 그래도 책 9권을 다 갖고 오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지? 고생했다. 선생님 그럼 수트는 필기해제 1회 3문제 먹는 수트는 뭐 안 해도 돼요. 오늘 뭐 숙제 나갈 게 없어. 오늘은 수트는 나갈 게 없어. 수1 한 개만 해와. 야, 수트는 그냥 요거만 좀 읽어와. 요거만. 얘들아 요거 좀 읽어와. 알겠지? 고생했다. 잠깐만. 야, 내 DT를 생각 못해. 잠깐만. 이것만 나눠줄게. 뺄게. 잠깐만. 그냥 아니 진원아. 고생했다. 그 다음에 용준이. 됐어. 고생했다. 오답 왔어요. 오답? 오답 붙이려고 있나? 오답을 그냥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풀어줄게. 그러니까 좀 DT를 풀고 나서
너가 좀 어렵다 싶은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몇 번 좀 다시 풀어주세요. 오케이?